약속드린 대로 오늘 구글 밸류에이션을 간단히 해볼게요. 최근 나온 실적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에 사용할 이 밸류에이션 이 프레임워크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했었죠. PE multiple, EPS 사용하는 법, 그리고 EBITDA multiple, 그리고 EV sales,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EV to GMV multiple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주 가치, 그리고 적정 주가까지 도출해내는 작업이었는데,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결국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을 모두 다 이렇게 섞어서 그걸 다 합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특히 이제 영문으로 된 관련 증시 뉴스를 보면은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SOTP라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Sum of the Parts의 약자이고요. 그 뜻은 말 그대로예요. 내 밸류에이션 평가 대상이 되는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이 사업 부분별 가치를 합산해서 산출하는 밸류에이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5가지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사업이 워낙 다른 특성과 성장률,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멀티플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의 영업 수치만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각 개별 사업 부분별 특성을 다 고려해줘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한 가치를 다 합산해서, 그래서 you roll up to the corporate level, 거기서부터 다시 전사적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 corporate expenses를 다 빼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 가치, 그리고 기업 가치, 주주 가치, 거기에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이 방식을 쓸 건데요. 제가 사실 아마존도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했었는데, 구글도 마찬가지로 워낙 거대한 기업이고 공룡 기업이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P&L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돼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상 끝에 가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방법 말고 정말 쉽게 한 1분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밸류에이션 관련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정말 투자, 금융업 이런 것들이 본업도 아니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그냥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괜히 어렵기만 하고 아마 재미도 없으실 테고, 그래서 너무 빨리 흥미를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가 포인트인데, 제가 무슨 미래 증권사 직원들을 양성하는 게 목표도 아니고, 아무튼 너무 무슨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거를 풀면 그거는 제 비전과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밸류에이션 프레임만 간단히 설명하고 그 뒤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계산 많이 하지 않을게요. I promise. 자, 일단 구글 밸류에이션을 하고 싶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모든 밸류에이션의 시작은 이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기업이고 이제 다들 사용하시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대충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막상 이들의 수익 모델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도대체 돈을 어떤 소스에서 어떻게 벌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업 공시를 봐야 합니다. SEC filing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 읽으면 좋지만 사실 10K에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각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 모델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구글에서 Google Investor Relations를 쳐요. Q1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Earnings Release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Revenues, 매출 구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내용을 볼 때 그냥 구글 매출이 전년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이것만 알면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 의미예요? 그게 도대체 뭐 어쨌다고? 구글이 영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매출이 얼마큼 뛰었고, 그리고 그게 영업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졌고, 그럼 그렇게 비용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마진은 얼마큼 상승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면
구글이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이 사업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비중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구글 서치, 그리고 그 구글 서치 이 트래픽에서 유입되는 이 직간접적인 수익. 사실 구글의 대부분은 광고 수익이지만 정확히 어느 플랫폼에서 어떻게 광고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그리고 구글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로 묶어서 구글 애드버타이징이라고 묶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작은 기타 수익까지 합쳐서 이 전체를 구글 서비스라는 큰 단위로 묶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도 아예 따로 리포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other bets가 있는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말 보기 편하게 구글이 이렇게 리포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자세히 나눠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은 따로 리포팅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 구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모델링 하기가 너무 쉬워요. 앞으로 추정치들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래 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모델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걸 구글 전체를 봤을 때 각각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 구글 서비스 사업에서 오는 매출이 90% 정도가 되고요. 이게 나머지가 구글 클라우드, other bets 그런 것들이 나머지 10%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구글 서비스가 전체의 90%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90%의 매출 중에서 구글 애드버타이징이 80%,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0%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구글 애드버타이징 중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 수익이 쪼개지냐면, 이제 서치를 통해서 search ads, 그리고 이제 유튜브 ads, 그리고 network ads. 그리고 당연히 이 매출 비중이 다른 이 사업 부분마다 마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 사업들이 아예 별개의 회사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따로 구분해줘야 되죠.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말하는 건데 이걸 GCP 서비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아까 공시에서도 나왔던 이 other bets는 이제 기타 사업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웨이모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access, capital, G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이센싱, R&D 수익 같은 거고, 사실 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이라고 해도 크지 않을 뿐더러 수치만 보면은 사실 크게 마이너스인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는 이따가 밸류에이션 할 때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 각각의 사업 부문마다 이제 매출이 있잖아요. 이 매출을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추정 매출이 이 정도가 나왔어요. 구글 서치는 이 정도, 구글 네트워크 이 정도, 구글 플레이, 유튜브, and then 클라우드, 기타 사업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약 2년 후의 매출을 추정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각각의 사업의 영업 마진에 따라서 2022년 EBITDA까지 추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업 부분별 가치를 따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아직 성장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EBITDA보다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이제 매출 배수를 적용해서 이 사업 가치를 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글 서치나 구글 네트워크, 구글 플레이 이런 것들은 그나마 약간 normalized 된, 성장은 물론 하고 있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이기도 하고, 꾸준히 이 normalized 된 EBITDA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EBITDA 그리고 EBITDA multiple 사용해서 사업 가치를 산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구글 서치는 이 EBITDA 12 times EBITDA, 그리고 구글 네트워크 7 times, 구글 플레이는 한 10배수를 줬네요. 아무튼 이 애널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자세히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2022년 추정 매출과 EBITDA는 그냥 블룸버그에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수치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매출 배수나 EBITDA 배수 적용은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적정 멀티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원래 밸류에이션 하던 대로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유사 경쟁 기업들의 주가 배수 혹은 기업 가치 배수를 보고 거기에서 뭐 평균치를 가져온다던가 혹은 그 평균치에서 내 평가 대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거기서 추가로 뭐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방법은 그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 배수를 쓴다고 하면은 이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 이 매출 성장률을 반영해서 뭐 일부 뭐 프리미엄을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해본 결과 구글 서치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1times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사실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이 comps multiple에 비교해서는 좀 더 낮은 수치인데, 그거는 이제 구글 서치 같은 경우는 스케일은 단연 글로벌 1위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률을 봐서는 이 peer multiple만큼의 멀티플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순전히 이 peer multiple 평균을 가져오면 한 13에서 14배수가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디스카운트를 좀 줘서 11times를 골랐고, 그리고 구글 서치는 사실 지금 마진율만 보더라도 이 operating margin만 보더라도 업계 평균 이상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이런 peer companies 대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60% EBITDA margin이거든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뛰어난 걸 감안하면은 보수적이게 잡은 거죠. 성장 둔화세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구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컴스가 있고 제 적정 멀티플은 7.5times, 구글 플레이는 9times EBITDA,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추정 매출치에서 저는 멀티플을 10배수를 줬는데 이거는 peer multiple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주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 서치 멀티플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게 준 편이고, 그런데 진짜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독보적인 플랫폼이라서 제대로 된 경쟁도 없는 이 인더스트리의 거의 dominant player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peer multiple보다 더 높게 줘야 되지만 일단 뭐 아직은 뭐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10배수로 줬고요. 그리고 보면은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한 9배수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지금 아직 성장 단계니까 다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매출하고 매출 배수를 적용을 할 건데,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 세 개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점유율로만 따지면은 아마존의 이 AWS가 거의 한 4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Microsoft Azure, 이게 약 23%, 그리고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낮은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13%가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시장 점유율이 이게 뭐 이대로 유지될 건지 판도가 좀 바뀔 건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고, 지금 이 클라우드 마켓 이 시장 규모를 보면은 This is the TAM, 이게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이게 시장 마켓 사이징 할 때 나오는 단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클라우드 이 TAM 보면은 2023년까지 예상되는 이 시장 규모가 2,330억 달러 어치 시장이 될 건데, 이 큰 시장에서 이제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을까가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 지금 일단 시장 판도는 이렇고, 그런데 대신 성장률 면에서 보면은 크기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작지만 그래도 성장률 면에서 보면은 가장 높긴 해요.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한 47% year over year growth, 그에 반해서 이제 아마존이 가장 덩치가 크지만 26%, 마이크로소프트 Azure 40% 뭐 이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줬다. 그래서 이 추정치들과 이제 적정 배수를 적용한 사업 부분별 가치가 나왔어요. 기타 사업이 빠졌네요. Other bets 너무 작아서 빠졌어. 근데 이게 말이 작지도 않아. 이거는 구글이라는 이 엄청난 기업 내에서 이게 작은 비중이라서 그렇지. 이건 사실 가치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 가지 잡사업들이 투자한 거, 웨이모를 잡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말 그대로 미래 성장에 대한 벳들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사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다기보다는 중에서 가장 이 가치 환산을 했을 때 이제 비중이 큰 이 웨이모를 위주로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거를 볼 때 제가 예전에 GM 밸류에이션을 할 때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이 GM 크루즈 밸류에이션을 2020년 작년에 투자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이제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을 해서 한 300억 달러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웨이모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웨이모가 지금 투자받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을 해서 지분 이런 거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roughly 한 50 billion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업들이 뭐 한 5, 6 billion 해서 총 약 56 billion 560억 달러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사업 부분별 이 가치들을 다 합산을 해서 구한 값이 지금 이 숫자예요. 1.8 trillion인데 이 숫자는 정말 말 그대로 이 구글의 사업 가치들이 총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고 싶은 거는 이 구글 전체, 이 구글이라는 기업 전체를 평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사 차원에서 쓰는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용은 딱히 어느 사업에 allocate 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unallocated costs 아니면은 뭐 unallocated corporate expenses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 부분을 빼줘야죠. 이 사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corporate expenses를 빼주면 이 단계에서 구글의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1.76 trillion 정도가 돼요. 한 1.7조 달러가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쉽죠.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총 부채를 차감해주고 그리고 구글의 현금, 이 막대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현금을 다 더해주고 그러면 이제 주주가치가 나와요. 원래는 기업가치에서 이런 식의 순부채를 빼주면 이제 주주가치가 더 작아야 되는데 구글처럼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큰 기업은 그 반대가 돼요. 주주가치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가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9 trillion 1.9조 달러가 되고요. 이거를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이제 주당 가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구글의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그게 2,790달러예요. 이건 정말 아주 최종 결론적인 부분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지 원래는 이 추정 매출이라든지 이베타 이런 거 다 그리고 뭐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다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궁금하면은 제가 모델을 올려놓을 테니까 모델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정보는 다 블룸버그에서 가져왔는데 뭐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유료 사이트들은 접근 권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산출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매우 쉽고 빠른 아주 단편적인 그래서 당연히 한계점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이 목표 주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뭐 아무 무료 사이트 가세요. 예를 들어서 뭐 야후 파이낸스 한번 가봤어요. 참고로 제가 영상에서 인용하는 모든 무료 사이트들은 제가 뭐 특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쓸 거예요.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면은 여기 에스티메이트로 가면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수치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2022년 컨센서스 이제 EPS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최저치, 최고치, 그리고 평균값도 나오고 그리고 작년 대비 얼마나 바뀌었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참고로 이 숫자들이 실적 발표 전후로 이 earnings date 전후로 굉장히 숫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크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후에 다 자기 모델도 업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EPS 수치를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사이트들이 그런 걸 다 이제 취합해와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제 earnings 직후에 이게 다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좋고요. 아무튼 뭐 컨센서스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치를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게 93불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주가 배수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떤 걸 적용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comps, peer multiple, 이제 유사 경쟁 기업 P multiple을 가져와서
그 평균치를 적용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유사기업 peer multiple, P multiple이 32배수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처럼. 아니면은 구글의 최근 뭐 한 3년, 뭐 3년이면 3년, 아니면 5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과거 기간 동안 이 P multiple이 어떻게 변화했냐, 그 레인지를 보고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더 최근이 relevant 하니까 지난 3년치를 보면은 최저, 최고 P multiple을 가져와서 which is 21 times 그리고 37 times.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멀티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멀티플 3개를 가져왔어요. 21배수, 아니면 32, 아니면 37. 이거를 뭐 어떻게 정하는지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일단 예시로 이렇게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EPS에서 이 P 멀티플 적용을 하면은 이 주가 레인지가 나오는데, 뭐 $1,950 정도가 나오고, 아니면은 뭐 $2,976가 될 수도 있고, $3,400도 나오네요.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너무 해석하기 나름이고, arbitrary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허점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이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목표 주가라는 것 자체를 내가 진입한 가격 대비 내가 타겟하고 있는 목표 수익률을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00불에 들어갔으면은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타겟하고 있는 뭐 목표 수익률은 35%다. 그렇게 하면은 목표 주가가 뭐 한 2,700불이 되겠네요. 그럼 이 2,700불이라는 목표 주가가 이게 적정 주가인지 알고 싶으면, 그러면 역시 아까 했던 대로 2022년 컨센서스 EPS를 가져와서 그거를 내 목표 주가에 적용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주가 배수가 뭐냐, 이게 34배수 혹은 뭐 22배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정한 목표 주가에 대한 주가 배수가 이 정도가 나온다면 이 주가 배수가 적정한 선인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유사기업 평균 P 멀티플이라고 비교를 해보고, 이게 다른 경쟁 기업들은 한 뭐 32배수 선에서 트레이딩 되고 있는데, 내가 정한 목표 주가에 의하면은 이 implied P multiple, 이 주가 배수가 한 34배수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뭐 적정한 것 같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 주가다, 뭐 이런 식의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아까 했던 대로 구글 자체적으로 지난 뭐 1년 혹은 뭐 3년간 이제 P 멀티플을 봤을 때, 그래도 구글 주식이 뭐 지난 몇 년간 거래돼 왔던 P 멀티플 구간 안에는 들어가니까 뭐 이 정도면은 달성 가능하고 적정한 수준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봤으니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뭐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방법을 보여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고, 이것보다 더 어렵게 하지는 않을게요. 더 자세한 거는 뭐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라고 제가 이미 자료와 모델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항상 밸류에이션 컨텐츠는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다가 끌까봐 굉장히 self-conscious 해.